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야기 19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개의 영상에서 돌연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돌연변이가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돌연변이는 드물고 그 결과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미묘하기 때문에 돌연변이의 비율과 적합성 효과는 연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DNA 서열 분석과 유전자 공학의 발전으로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새로운 정밀도로 조사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돌연변이의 발생 비율과 그리고 돌연변이가 개체의 적합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돌연변이의 발생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유전학자들은 분열될 때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표현형 변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연구함으로써 돌연변이율을 추정해왔습니다. 이제는 유전자, 심지어 전체 게놈까지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배열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자들은 돌연변이 비율을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더 큰 규모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돌연변이 축적 실험이라고 불리는 연구에서 한 연구진은 이미 배열된 공통 조상으로부터 파생된 애기장대의 5개 통의 게놈을 배열했습니다. 애기장대는 보통 식물 연구를 위한 모델 식물의 대표적인 식물로 발아에서 다음 씨가 맺힐 때까지의 1세대 기간이 약 6주로 짧고 화학 물질을 쓰면 다양한 형태의 돌연변이체를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크기가 작아서 유리 용기 안에 쉽게 재배할 수 있고 게놈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물 연구를 위한 모델 식물로 많이 활용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구진은 5개의 계통 각각 30세대에 걸쳐 최적의 조건에서 애기장대를 재배하였고 무작위로 선택된 단일 씨앗으로부터 각 세대를 번식시켰습니다. 따라서 계통들은 자연 선택에 의해 도태되지 않은 돌연변이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후손들의 게놈을 공통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연구자들은 99개의 염기 치환과 17번의 삽입과 결손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료로부터 연구자들은 돌연변이율을 추정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애기장대 및 다양한 동식물군의 염기 치환율의 추정치를 요약한 것입니다. 일부 추정치는 전체 게놈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추정치는 대표 유전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른 종류의 유기체들은 다른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돌연변이율은 분명히 진화합니다. 염기 치환에 비교하는 삽입 및 삭제 속도는 다른 유기체에서 애기장대의 삽입 및 삭제 속도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초파리에서 3개의 염기 치환마다 하나의 인대, 삽입 및 삭제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7번의 염기 치환마다 한 번의 인델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꼬마 선충에서는 염기 치환보다 약간 더 많은 인델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측정된 유전자 복제 비율은 낮지만 대부분의 모 집단에서 개체 간의 유전자 복제 수에서의 변이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높아야 합니다. 한 연구팀은 돌연변이 축적 실험에 선충의 10개 계통을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세대당 유전자당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비율로 복제가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돌연변이율이 세포 유기체에서 낮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게놈은 돌연변이율이 높습니다. 인간 염기 치환율인 세대당 10억 염기쌍당 약 12개의 돌연변이를 반수체 인간 게놈에서의 32억 염기쌍에 곱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된 각 유전자를 통해 약 30개의 점 돌연변이를 유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는 이 계산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서 두 가족 각각에 있는 부모와 딸의 게놈을 배열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에서 연구자들은 딸이 49개의 생식선 돌연변이를 물려받았으며 돌연변이의 대부분을 아버지의 담배채 게놈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에서는 연구자들은 딸이 35개의 새로운 생식선 돌연변이를 물려받았으며 대부분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담배채 게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연구팀의 분석은 게놈의 약 80%를 다루었고 그들은 새로운 생식선 돌연변이의 단지 70에서 75%만을 식별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그들이 발견한 돌연변이의 수는 앞에서 설명했던 돌연변이율에 기초하여 추정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 결과는 또한 수컷과 암컷 생식선에 대한 돌연변이율에서의 차이를 암시하며 심지어 개체 사이의 비율의 차이에 대해서도 더욱 강하게 암시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패턴을 발견하기 전에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국의 농학자이자 통계학자인 로널드 피셔는 1930년에 적합도를 변화시키는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유해하다고 예측했습니다. 돌연변이가 적합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장 안전한 자료는 바이러스로부터 나옵니다. 생물학자들은 위치 유도 돌연변이법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사용하여 무작위 점 돌연변이를 바이러스의 게놈에 주입하고 변형된 게놈을 바이러스의 숙주의 세포에 삽입하고 돌연변이 바이러스 변종의 적합도를 이전에 존재했던 변종과 비교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이와 관련한 한 연구에서 산출된 전형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대장균의 단일 가닥 DNA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 F1의 게놈에서 100개의 무작위 점 돌연변이의 상대적인 적합도 효과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치명적 돌연변이와 조상 변종의 상대적 적합도는 정의상 각각 0과 1입니다. 돌연변이의 거의 4분의 1은 치명적입니다. 40% 이상의 돌연변이는 중립적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해합니다. 단지 2개의 돌연변이만이 매우 유익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자연 조건에서 성장한 다세포 생물에 대한 자료를 보여줍니다. 한 연구팀은 오늘 영상의 첫 부분에서 논의된 애기장대 실험에 의해 생성된 100개의 돌연변이 누적 라인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각 라인에서 70개의 묘목을 심었고 여기에 불완전 돌연변이 유전형을 대표하는 504개의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 식물들은 서로 그리고 지역 식물 집단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식물들이 씨앗을 뿌린 후에 연구원들은 각각이 생산한 열매의 수를 세었습니다. 이 수치는 각 계통에서 식물이 생산하는 열매의 평균 수를 조상 유전자형의 6개의 하위 계통의 평균 생산량과 비교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죽은 식물들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으로 평균에 포함되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돌연변이도 실험의 돌연변이 축적 단계에서 손실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적합도가 0인 계통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박테리오파지 F1에 대한 자료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에 많은 실험 계통들이 유해하거나 중립적인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는 것도 역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돌연변이 축적 라인이 유익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그들이 실험한 애기장대 라인 사이에서 유익한 돌연변이의 높은 비율에 대한 두 가지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식물들이 고립된 생식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속된 식물 세대에 의해 생성된 씨앗은 많은 세대의 체세포 분열에 의해 분리됩니다. 유사 분열 동안에 생성된 유해한 돌연변이를 운반하는 세포 계통은 다른 계통보다 경쟁에 불리하여 종자 생산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더욱이 많은 식물들이 꽃가루로 표현되어 해로운 돌연변이를 제거하기 위한 자연 선택의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식물과 함께 돌연변이 축적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연 선택에 대한 보호를 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험에 사용되었던 조상 계통은 50년 동안 실험실에서 재배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실험실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된 후 이 집단은 자연 현장의 삶에 잘 적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처음에 잘 적응하지 못한 계통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더 높은 비율이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패턴을 보여줍니다. 첫째, 돌연변이는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치명적, 유해적, 중립적, 그리고 유익한 것. 둘째, 치명적인 돌연변이와 해로운 돌연변이는 유익한 돌연변이보다 훨씬 더 많으면 보통 상당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 두 패턴은 중요한 진화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돌연변이의 발생 비율과 돌연변이가 적합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집단 유전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